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 16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월봉 종가 354.54.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현재로 보시면 고가 낮아졌죠? 종가 낮아졌고 저가 낮아졌고 거래량 늘었어요. 그러니까 봉은 양봉인데 지금 보여지는 봉은 양봉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저종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5월달의 봉은 하락봉입니다. 5월달의 봉은 하락봉이고 5월달의 종가가 양봉이기 때문에 6월달에는 상방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자,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겠습니다.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면 먼저 하단선 이거예요. 하단선 이건 못 써요. 이렇게 생긴 하단선은 각도가 부실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불가. 그죠? 근데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손절선이에요. 이번 달 저가가 손절선입니다. 즉 이번 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수가는 없어요. 이건 매수가가 없는 거예요. 자, 요 빨간색 선, 요게 하락 추세선인데 여기서는 TO 상단선이라 그러죠. 지금까지 아래로 갔는데 이제 위로 가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 아닙니다. 이제 하락 추세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볼린저 밴드 파란색의 영향을 받아요. 상단선. 그런데 지금 위치가 고가보다 높아요. 자, 1번, 2번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매도한다? 그러면 고가를 넘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2일날 개파락이 온다. 그러면 이번에 있는 상단선이 이번 달 고가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번 달 고가는 넘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넘고 나서 하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지. 등가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번 달 고가를 넘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단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조는 오르면 이번 달 고가 위에서는 어쨌든 한번 막아볼 생각은 있는데 만약에 내려가면 막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은 이번 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매수가는 없다. 매도는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매도할 수 있는데 재수가 좋아서 2일날 개파락이 오면 이번에 있던 상단선이 이번 달 고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매도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에는 애초부터 매도가가 없었죠. 주봉에 매도가가 없어요. 월봉에는 이번 달 고가보다 높은데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매도를 하려면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매수는 어디서 하느냐? 346.7대요. 346.7.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주봉을 활용한다 그러면 347.6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벌써 화요일이죠.
선거 지나면 목요일입니다. 만약에 목요일 날 하락이 오면 매수할 수 있을까요? 하루밖에 안 남아요.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는 매수가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 매수가를 오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에 하단선을 지킬까요? 예, 하단선이 이번 주 저가보다 살짝 높아요. 그 얘기는 저가 깰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예, 글쎄요. 저가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 이번 주의 저가를 다음 주에 지키려고 그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예,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가 1구간을 6월 2주까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를 높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가를 지키려고 현재 저가를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저가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346대가 오는 것도 문제인 거죠. 이제는 346대가 오면 여기서 튕기고 금요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금요일날 못 올라가면은 차트가 죽어요. 자, 일봉은 자, 보면 이렇게 보시면요. 종하고 고는 상승했고 저는 하락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었어요. 저가는 이미 최저가 모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요. 여기를 가고 싶어 해요. A. 저가는 여기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여기죠. 여기를 B라고 하면 B를 붕괴하면 A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B의 위치가 350선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주봉의 하단선이 346대 정도에 있었으니까 여길 간다는 얘기는 A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봉의 매수가로 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최저가 모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5월 31일이고요. 여기가 6월 2일이고요. 여기가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3일의 저가가 6월 2일의 저가보다 높으면 상방으로 턴하고요. 만약에 6월 3일의 저가가 6월 2일의 저가보다 낮으면 그러면 이제 만기까지 요 A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는 하락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으려면 금요일에 목요일 저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2일 고가를 낮추면 내려갈 수 있어요. 6월 2일에 고가를 낮추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로는 고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이건 고가를 낮추려고 그린 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가 시작이면 제가 보기에는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 시작하면 6월 7일로 이사합니다. 6월 2일에 현재 끝나는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한다. 그럼 매도 포기하고 지금 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만약 이제 개파락이 좀 나와요. 개파락이 나와서 상단선이 오늘 고가보다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면 매도 전략을 고민해보고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되 매도 전략은 6월 7일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죠? 선물
월봉. 네, 똑같아요. 자, 예, 다 똑같습니다. 하단선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누르면 답이 없어요. 누르면 답이 없는 구조입니다. 자, 주봉. 주봉도 허공에 떠 있고, 예, 주봉이 허공에 떠 있는 상황이에요. 일봉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구조예요. 예. 하단선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단선을 제거하려면 개파락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6월 1일에 미국 증시가 확 내린다. 예, 미국 증시가 확 내리면 그러면 이게 내려갈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6월 1일에 미국 증시가 확 쏟아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미국 증시 안 내려. 미국 증시 안 내리면 국내 증시도 안 내리겠다라는 거죠. 오늘 특이사항은 외국인이 1조를 샀습니다. 1조. 그것도 동시호가에 큰 돈을 밀어넣었어요. 자, 보시면 돈의 변화. 자, 5천억, 개인은 5천억 매도했고 외국인은 1조 573억 샀고 기관은 5,854억을 매도했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을 2,008억을 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콜 매도에 풋 매수를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차치하고, 예, 현물은 1조, 선물은 2천억 정도를 샀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아직도 2조 4천억 들고 있어요. 자, 외국인은 아직도 2조 4천억을 들고 있는데 이거 손실이에요. 예, 손실 났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만기까지 2조 4천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이건 지금 손실인 거죠. 손절을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오늘 손절을 하긴 했죠. 2천억. 2조 6천억에서 겨우 2천억 손절했어요. 이상한 거죠. 위로 갈 거면 빨리빨리 선물을 정리해야 돼요. 예, 위로 끌어올릴 거면 빨리빨리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선물은 그대로 들고 있어요. 지금 정리 안 해요. 5월 20일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은 살살살살 올라와가지고 거의 월봉을 양봉으로 마감했는데도 선물 매도는 안 풀어요.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희한한 거예요. 왜 선물 매도를 그대로 들고 있을까? 예. 그게 답이 안 풀리는 거죠. 위로 갈 생각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선물을. 그래야 위로 다 배팅해서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옵션도 사서 돈을 왕창 벌어야 되는데 돈을 안 벌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구조는. 그래서 그게 아직은 안 풀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오늘 현물을 보면 매수로 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1조를 샀다라는 거는 월 누적으로 플러스를 돌린 거예요. 월 누적 기준으로, 예,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 근데 개인은 이제 매도가 된 거고, 개인은 매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죠. 그러니까 양봉이 나도 상관없잖아요. 예,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 개인이 매도했으니까 봉은 양봉이 나도 되고 상단선 위에 있어도 되는 거죠. 그 모양새는 어쨌든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외국인이 산 건 1,000억이죠. 누적으로 1,000억을 샀어요. 누적으로 1,000억을 샀습니다. 이 1,000억 갖고 뭘 하죠? 예, 그게 문제예요. 예, 1,000억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자, 이번 달을 제외하고요.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얼마를 샀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자, 얼마냐? 10조. 10조를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은 12.7조 원을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고가가 얼마냐? 3월 달에 고가가 367이에요. 367. 지금 354예요. 그러면 13포 남았죠? 13포. 13포 남았는데 외국인은 지금 1,000억 샀잖아요. 그러면 10조 남았죠. 예. 13포 올리는데 외국인은 10조를 사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믿으시면 빨리 현물 사셔야 돼요. 그쵸? 예. 13포 올리는데 외국인이 10조를 현물을 살 거다.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당장 현물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13포 올리는데 10조 사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조만 사도 10% 올라요. 현물로 1조 사면 10% 오를걸요? 그러면 364예요. 그럼 나머지 9조는 3포 안에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3월달, 4월달을 거치면서 내답한 현물에 비해서 5월에 사들인 현물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는 거죠. 매도한 걸 매수한 거지 누적으로 지금 개인이 매수했던 물량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부터 현재까지의 누적치로 봐도 외국인은 아직도 9.9조 원, 금투는 이제 2,865억 샀어요. 그리고 개인은 11.7조 원이 남았습니다. 13포 올리는데 11조를 사야 돼요. 거의 1포당 9천억 정도 될 거예요. 1포에 9천억씩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여야 367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올라가면 개인만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급격한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니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급격하게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상승의 폭이 자금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매수는 쥐꼬리만큼 하고 있는데 상승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제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거죠. 왜? 올라가면 개인만 돈 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9.9조 원 팔았고 지금 금투는 2,865억 들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돈을 누가 벌어요? 누적으로 산 개인이 제일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게 올라가려고 만들어 놓은 건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차트로 보면 상방에 유리해요. 누가 봐도 월봉은 이렇게 그렸다라는 건 위로 올라갈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5월 31일, 6월 1일 동안 미국 증시가 왕창 쏟아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3월달 이후에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산 것 같지만 전혀 매집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1월 달부터 올해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상황만 봐도 개인은 16.5조 원이나 매수했는데 기관, 외국인 싹 다 매도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매수를 하더라도 많이 내려야 돼요. 많이 내려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10조 원 넘게 털어야 돼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조 원 넘는 현물을 털어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터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양봉을 그렸지만 결국엔 올라가려면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하방 우위의 흐름을 봅니다. 하단선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외국인이 2.4조 원대의 선물 매도를 보유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 상당 물량의 현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아직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도 상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분석 내용이고요. 이틀이 지나야죠. 이틀이 31일 밤, 1일 밤 이렇게 다 지나야 6월 2일 정도는 돼야 어쨌든 이제 시초가에 대한 감을 잡을 테니까요. 뭐 오늘은 뭐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예측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든 말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6월 1일 시초가 찍고 어디로 움직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6월 1일 미국 증시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6월 달의 전략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